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전 세계를 돌며 투어 중 한국에 방문해 태극기 앞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15년간 한국을 증오하고 원한을 품던 유명한 유럽 건축가가 한국의 고척돔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콜드플레이 밴드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45세의 건축 설계사인 제가 30대 초반 방문했던 그곳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죠. 한국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제 경력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거부감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달랐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그녀는 오히려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어요. 우리 딸 소피아까지 그 열풍에 휩쓸려 버렸죠. 집에서 한국 드라마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한국 음식을 해먹는 상황이 익숙해졌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엘리자베스를 잃은 지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에 매일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오늘도 소피아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구석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소피아가 무언가를 들고 다가옵니다. 이게 뭐니? 관심 없는 척했지만 소피아의 손에 들린 것은 분명 티켓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엄마가 떠난 후로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표정이었죠. 엄마가 예매해 놓은 콜드플레이 티켓이에요. 3장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콜드플레이. 엘리자베스가 그토록 좋아하던 밴드죠. 사실 저도 그들의 음악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콘서트에 가는 건 언제나 피했습니다. 복잡한 군중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조용히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 더 편했거든요. 이건 셋이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둘만이라도 가요. 소피아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콘서트장을 상상하니 괜히 짜증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한동안 콜드플레이가 한국 밴드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나중에야 영국 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거부감만 가득했습니다. 소피아, 나는 거절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소피아의 눈에 맺힌 희망의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석 달 동안 소피아도 저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지냈는데 오랜만에 보는 기대감 어린 표정이었죠. 엘리자베스가 살아있었다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딸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겠지요.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싶었지만 소피아의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함께 가자. 제 말에 소피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엘리자베스의 웃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항상 계획과 구조, 안정성을 중요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계획성보다 딸의 웃음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설계도면을 그리듯 정확하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했던 제 인생이 엘리자베스의 부재로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소피아와 단둘이 새로운 삶의 구조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이 제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겼던 걸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소피아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콘서트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선물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남겨진 소피아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인천국제공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내내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소피아는 제 옆에서 들뜬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탄성을 내질렀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전자책만 읽고 있었죠. 아빠, 드디어 한국이에요. 믿어지세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을 다시 밟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5년 전 실패로 끝났던 프로젝트 이후 절대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나라에 다시 왔어요. 이 모든 건 콜드플레이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그들이 월드투어 일환으로 서울에서 단 하루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티켓을 구매했던 엘리자베스는 우리 셋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소중한 여행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그녀가 떠난 지금 그 계획을 소피아와 둘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륙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벨트를 매며 창문 너머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죠. 아내를 잃은 슬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하세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사실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이곳에 오는 대신 조용히 집에서 설계도면을 그리고 있었다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자 한국어 표지판들이 저를 반겼어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불쾌한 경험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우리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있어요.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들자 정말 리처드 앤드 소피아라고 쓰인 피켓을 든 젊은 한국인 여성이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예약해둔 픽업 서비스였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처드 씨, 소피아 씨. 저는 호텔 가이드 민지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그녀에게 소피아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소피아는 언제 한국어를 배웠던 걸까요? 차에 탑승해 호텔로 향하며 민지는 열정적으로 서울을 설명했어요.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지만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만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와, 서울이 정말 발전했네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어요. 15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개발 중이던 지역들이 이제는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했죠. 우리가 묵을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명동에 가볼래요? 엄마가 항상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피곤함에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소피아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매장들,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즐비했죠. 소피아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아빠, 저기 봐요. K-팝 굿즈 숍이에요. 소피아는 신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가게 안은 온통 알지도 못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상품으로 가득했어요. 소피아가 이것저것 구경하는 동안 저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기 한류 열풍이 대단하네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K-팝 때문에 오는 건가요? 제 말에 옆에 있던 점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은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도 인기가 많아요. 특히 콘서트 때는
떼창을 하러 세계 각국에서 팬들이 모이죠. 떼창이요? 네, 관객들이 다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랍니다. 저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는 즐겁게 쇼핑을 마치고 나왔어요. 거리를 걷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투덜거렸습니다. 솔직히 중국이랑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 소피아가 제 말에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순간 후회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콜드플레이 공연이었죠. 하루 종일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돌아다녔더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래도 소피아의 밝아진 얼굴을 보니 이 모든 게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내일 공연 기대되세요? 저는 너무 설레요. 침대에 누운 소피아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다지 기대되지 않았죠. 그저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택시를 타고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소피아는 가방에서 LED 팔찌를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이거 엄마가 미리 사둔 거예요.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모든 팬들이 착용하는 거래요. 공연 중에 음악에 맞춰 반짝인대요. 엘리자베스는 정말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던 모양입니다. 마치 자신이 떠난 후에도 우리를 인도하려는 듯 했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 보았던 명동의 복잡함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지역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넓은 도로, 곳곳에 공원이 인상적이었죠. 여기가 고척돔이라는 곳인가요? 택시에서 내리며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콜드플레이 공연이 열릴 장소였죠.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이미 주변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지? 입장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질서정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시끄럽지도 않고 무질서하지도 않았죠. 10대 소녀들부터 60대로 보이는 중년 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도 저기 줄 서야 해요. 소피아가 손을 잡아 끌었지만 저는 잠시 그 광경에 압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소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이 사람들 다 콜드플레이 보러 온 거야? 제 질문에 소피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콜드플레이는 세계적인 밴드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인기가 정말 많아요. 줄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일부 팬들은 소피아처럼 LED 팔찌를 차고 있었고 콜드플레이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끈 건 다른 것이었죠. 저기 봐요, 아빠. 저 사람들 한복 입었어요. 소피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전통 한복을 입은 외국인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즐겁게 셀카를 찍고 있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복이 이렇게 인기가 있나? 제 중얼거림을 들은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요. 한복도 패션으로 재해석되고 있대요. 아빠는 모르시겠지만 한류는 정말 대단해요. 한류라. 여전히 저에겐 낯선 개념이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15년 전 실패한 프로젝트의 기억과 어릴 적 본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 속 가난하고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달랐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나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어제 명동에서 무심코 내뱉은 중국이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말이 부끄러워졌어요. 입장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저는 주변의 팬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얼굴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엄마 없이도 행복해야 하니까. 마침내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티켓을 확인받고 고척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전까지 보았던 질서정연한 줄은 이제 거대한 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티켓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무대와 가까운 스탠딩석이었어요. 빽빽한 인파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우와, 여기서 보면 정말 잘 보일 거예요. 소피아의 들뜬 목소리가 웅장한 공연장 안을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고척돔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웅장했죠. 수만 명의 관객이 들어찬 공연장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무대는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스크린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남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핸드폰으로 주변을 사진 찍느라 바빴죠. 아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소피아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셀카를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찰칵, 소피아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소피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밝게 빛나던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이 아려왔죠. 석 달이 지났지만 엘리자베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소피아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발을 디디고 싶지 않았고 시끄러운 콘서트장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소피아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멍하니 딸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몇 주간 그녀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궁금해하는 제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쓰는 거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고 있어. 그 노트에는 리처드, 소피아, 가족, 음악, 콜드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엘리자베스의 취미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그녀의 버킷리스트이자 유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제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석 달 동안 한 방울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이제야 흘러나왔죠. 미안해, 소피아.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어요. 주변의 소음과 웅성거림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엄마 없이도 행복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의 소원을 외면한 채 슬픔과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고마워, 소피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의 대화는 갑자기 커진 함성 소리에 묻혔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려는 모양이었어요.
불이 꺼지고 무대의 푸른 조명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와 제가 착용한 LED 팔찌가 음악에 맞춰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봐요, 아빠. 엄마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엘리자베스의 것과 같았어요. 그녀는 늘 이렇게 작은 것에도 기뻐했죠.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엘리자베스는 이 순간을 위해 우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소피아와 저, 그리고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순간을 위해. 비로소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로 콜드플레이의 멤버들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이 고척돔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깜빡이기 시작했던 LED 팔찌는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 반짝였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시끄럽고 혼잡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안에 있으니 생각보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연에서 한국인들의 매너가 돋보였어요. 첫 곡이 시작되고 소피아는 저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몸을 흔들며 즐겼어요. 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딸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공연은 흥겹게 진행되었고 밴드의 리더 크리스 마틴은 중간중간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관객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을 질렀죠. 한국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크리스 마틴의 서툰 한국어에 고척돔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가 되어 환호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글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죠. 이런 작은 배려에도 한국 관객들은 크게 감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콘서트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잠시 어둠이 찾아왔죠. 그리고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는 특별한 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소피아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엘리자베스가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임을.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만 개의 LED 팔찌가 일제히 노란빛으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별이 가득한 은하수처럼 혹은 바다 위에 일렁이는 빛의 물결처럼 보였죠. 저는 숨을 멈춘 듯이 멍하니 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빛에 불과했지만 모두가 함께하니 이렇게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문득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은 작지만 하나로 뭉치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힘을 가진 나라.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향할 때 LED 팔찌의 색이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고척돔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제 옆을 보니 소피아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엄마를 떠올렸겠죠. 저도 모르게 소피아의 손을 무심히 잡았습니다. 소피아는 제 손을 꼭 쥐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통해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15년 동안 한국에 대해 품었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질서정연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이 감동적인 광경.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와 기술의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G7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으로 K-팝과 한류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이 빛의 파도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흐르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순간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소피아가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의 LED 팔찌가 같은 리듬으로 깜빡이며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마치 엘리자베스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만 명의 빛이 하나로 모여 만드는 그 파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한국을 왜 그토록 사랑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했는지도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실패를 경험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손을 잡은 채 저는 무대를 바라봤어요. 수만 명의 관객이 하나가 되어 호흡하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연은 계속 이어졌고 관객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매 곡이 끝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음악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죠. 왜 엘리자베스가 그토록 이 밴드를 좋아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곡입니다.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에 관객들이 아쉬움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대 뒤쪽에서 스태프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태극기였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크리스 마틴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죠. 크리스 마틴은 미소를 지으며 태극기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것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더욱 큰 함성을 질렀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세계적인 뮤지션이 한국의 국기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왠지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크리스 마틴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은 우리의 별입니다. 그의 말에 고척돔은 폭발하듯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수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크리스 마틴은 어깨에 두른 태극기를 천천히 풀어 무대 바닥에 정성스럽게 펼쳤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태극기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고척돔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어요. 이어서 천장에서 종이꽃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꽃이 마치 눈처럼 내리는 가운데 관객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어요. 고마워요. 그 외침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고마워요라는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팬들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보며 문득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를 바라보니 그녀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종이꽃이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무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크리스 마틴은 태극기를 향해 한 번 더 존경의 제스처를 취한 뒤 마지막 곡을 시작했어요. 하얀 종이꽃 사이로 반짝이는 LED 팔찌의 빛, 태극기의 붉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가슴에 담았어요. 문득 제 뺨을 따뜻한 무언가가 적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어요. 언제부터 흘러내렸는지도 모르게 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45세 건축가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있던 제가 콘서트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말없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저와 소피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남겨진 태극기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꽃들이 아직도 그 감동의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소피아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소피아는
그 말뜻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공연장을 빠져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왜 한국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함성이 고척돔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출구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관객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앙코르 공연이 있을 거예요. 앙코르라. 콘서트에 처음 와본 저로서는 이런 문화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손에 이끌려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뜨거워진 느낌이었죠. 몇 분 후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크리스 마틴이 다시 등장했고 관객들의 열정에 화답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말에 큰 전광판이 밝아졌어요. 화면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어떤 사연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화면에 있는 이름은 바로 소피아였어요. 이것은 소피아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함께 보려던 콜드플레이 공연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 없이 아빠와 함께 보게 된 소녀의 이야기죠. 크리스 마틴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소피아를 바라보니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전광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멍해진 표정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떻게?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호텔에서 만난 가이드 민지. 소피아가 그녀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엘리자베스가 오래전에 이 공연을 예매하면서 남겼던 메시지일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곡은 소피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소피아,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도 우주 어딘가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크리스 마틴의 말에 고척돔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로 밴드 멤버들이 자리를 잡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TS와 함께 작업한 노래였죠. 음악이 시작되자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BTS 멤버들의 AR 영상이 등장했어요. 마치 실제로 그들이 무대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와 세계적인 밴드가 만들어낸 협업의 결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향할 때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별들 사이로 이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이름이었죠. 그 중앙에 큰 글씨로 소피아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양손으로 입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슴속에서 벅찬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엘리자베스가 준비했던 선물, 혹은 우연의 축복이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콜드플레이와 BTS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음악은 마치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벅찬 감정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리움, 소피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품어왔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니 눈물 가득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소피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값진 선물을 남겨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콘서트 티켓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흐르는 동안 고척돔은 다시 한번 LED 팔찌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이번에는 무지개색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이 한데 어우러진 듯한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크리스 마틴의 목소리와 영상 속 BTS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노래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피아의 이름이 화면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마치 별이 된 것처럼 반짝였죠. 소피아는 양팔을 들어 그 빛나는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엘리자베스를 닮은 딸, 그녀가 제 인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멤버들이 관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은 손을 흔들며 무대를 떠났지만 관객들은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감동의 여운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무대 스크린에는 이제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공연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관객들의 모습을 담아 화면에 비추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콜드플레이,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소피아, 사랑해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이어서 비슷한 메시지들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소피아와 아버지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소피아, 당신의 어머니는 분명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당신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소피아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공연장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45세의 건장한 남자가 건축 설계사로서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던 제가 한국의 콘서트장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한국인 관객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티슈를 건네주었어요. 낯선 이들의 따뜻한 배려가 더욱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아마도 공연장의 인터뷰 담당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간단한 소감을 물었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제 감정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나라. 너무 아름다워. 미안해, 몰라봤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짧은 말 속에 15년간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감동과 존경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엘리자베스는 분명 이 순간을 위해 우리를 여기로 보냈을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물, 마지막 약속이 이곳 한국에서 완성된 거죠.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미 떠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그 여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척돔의 거대한 공간이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손을 맞잡고 무대 뒤를 돌아보며 퇴장하는 동안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과 한류, 그리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무엇보다 정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국민성이 있는 곳.
이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는 피곤했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흘러갔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잠시 택시가 멈췄을 때 저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엘리자베스. 그리고 고마워, 한국.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엘리자베스의 노트에 한글로 적혀있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어요. 엘리자베스와 소피아, 그리고 이제는 저와 한국까지도 연결하는.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소피아와 함께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 볼 생각이에요. 남산타워, 경복궁, 인사동. 엘리자베스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을 모두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마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 자체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에서 저와 소피아는 새로운 시작을 찾았어요.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며 한국에서 완성된 우리의 마지막 약속. 소피아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